자, 정규분포는 얘들아 보통 있잖아.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분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니네 키라고 할까? 키라고 하면 평균적인 키, 뭐 예를 들어서 20살 학생들의 평균적인 키 그러면 당연히 평균이 제일 많을 거고 평균보다 작은 새끼, 큰 새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예요. 정규 분포는. 모든 분포의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 만일 뭐 수학 성적이라 그러면 가운데 뭐 평균 5등급 애들 제일 많은 거고 9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고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는 이상적인 그래프다. 가장 보통의 그래프다.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다. 따라서 얘를 노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포는 몰라요. 한글로 쓸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 알겠죠? 그래서 요 모습이 뭐처럼 생겼어요? 이 그래프 모습이? 예? 종처럼 생겼어. 어디서 들었어요? 난 아무리 봐도 종처럼 안 생겼더라고. 이 종을 자른 것 같은데. 아, 책에는 종 모양 곡선이라고 해. 그치? 종 모양. 이게 어딜 봐서 종이야. 난 코끼리처럼 생겼던데. 뭐 하여튼, 예? 예. 이걸 종 모양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 당연히 요 M을 뭐라고 해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평균이고, 이 간격 있죠? 이 간격. 이 간격은, 당연히 얘는 또 좌우 대칭이에요. 대칭이고, 이 간격. 저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면적은 항상 얼마라고요? 면적은 항상 1이겠죠. 그럼 간격이 넓어지면 높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겠죠. 이게 이렇게 쭉 퍼져요. 퍼지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평균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표준 뭐죠?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가 어때요? 큰 거죠. 이게 이 간격이 이 간격이 좁아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솟구치겠죠? 왜? 전체 면적은 얼마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평균에 가까우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 그래서 요 간격 있죠? 요건 평균이고, 요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 요 간격, 저 간격을 뭐라고 하냐 하면 표준 편차라고 해요. 표준 편차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좌우 대칭, 종모양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식은 아주 볼품이 없어요. 아주 낯설 거예요. 이런 게 저 그래프의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것만 뽑아 올게요. 자,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m이 있죠. 그럼 요거는 자 봐봐. x 대신에 x 빼기 m이 왔으니까 이 m은 그래프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크면 그래프가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고. 평균이 작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m은 자, 적을게요. 평균인데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평행 이동이에요. x축. x축 평행 이동이고. 됐어요? 그 다음 여기도 동그라미 할까요? 여기 보면 시그마가 있죠. 이렇게 시그마가 있어요. 시그마. 동그라미 시그마. 얘는 지금 분모에 있네요. 분모에 있네요. 분모에 있죠. 그렇죠? 분모에 있으니까 시그마가 크면 y 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오케이. 아까 얘기했어요. 시그마가 크면 이게 벌어지면서 높이가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고, 시그마가 작으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좁아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는 자 이게 크면 좁아지면서 좁아져요. 그래서 최대값이 커져요. 아니지. 크면 넓어져요. 넓어지고 높이는 작아져요. 반대로 이게 작으면 시그마가 작으면 그럼 이건 다 상대적인 얘기예요.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작으면 좁아져요.
높이는 커진다. 이렇게. 알죠? 아, 왜 이렇게 수업이, 왜 이렇게 정적이지? 실타임이네. 자, 잠깐만. 여기 보세요. 포인트만 좀 짚어줄게요. 우리 지금 무슨 분포를 배워요? 왜 정규분포 이름 붙었는지 알겠죠?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라서 노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말 분포에서는 가운데가 뭐라고요? 야, 평균과 표준편차가 겁나 중요한 거야. 가운데가 대표가, 표준편차는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가? 넓어져요. 그럼 대체 높이가 왜 낮아지는지 알겠어요? 전체 면적은 늘 얼마니까? 그렇지. 낮아져야 이를 유지한다고. 표준편차가 작으면 좁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솟구쳐요.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정규분포를 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것만 좀 합시다. 2번.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기호로 저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밑줄 그을게요. 정규분포는 첫 글자 N, 노말의 N을 따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따른다라는 게 물결이거든. 물결 표시하시고 노말이다. 여기 쓰는 게 평균이에요. 알겠죠? 여기 쓰는 게 표준편차인데 분산으로 써야 되니까 제곱으로 쓰는 거예요. 얘가 분산이에요. 얘는 평균이고. 알겠죠? 우리 지난번에 이항 분포는 NP로 썼듯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M 시그마 제곱으로 쓰는 거예요. 반드시 시그마 제곱 쓰셔야 돼. 됐어요? 그래서 M은 그래프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시그마는 퍼짐을 결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얘들아, 이거 니네 그 수능 점수가 다 표준 점수로 나오잖아. 그 표준 점수 환산할 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 정도에 혹시나 내가 시간이 되면 표준 점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보여줄게요. 한번 보여줄게요. 니네 표준 점수가 올라가려면 니네 시험을 잘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나는 잘 보고 주변 애들이 뭐 해야 돼요? 못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변 애들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 학통 선택자들 똘똘 뭉쳐야 돼. 아, 진짜야, 똘똘 뭉쳐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졸거나 그러면 좀 깨워줘야 돼. 왜냐하면, 시간 되면 보여줄게요. 이게 분산과 평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뭔가 곱해져요. 평균이 그러니까 미적분과 학통을 전체 평균을 내서 뭔가 곱해지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졸면 좀 깨우세요. 알겠죠? 여러분의 표준편차를 내리고 있어요, 걔가. 알겠지? 곱해지는 게 있다고. 시간 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 어쨌든, 그럼 여기 보세요. 만일 이게 수학의 정규분포예요. 모든 분포는 정규분포로 다 따를 수 있어요. 다 그릴 수 있어요.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게 수학이에요. 이게 수학이고, 영어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영어예요. 응? 2020 4학년도 수능의 결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수학이 평균이 높아요? 영어가 높아요? 영어가 높은 거고, 표준편차는 누가 커요? 수학이 커요. 결국 수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 못한 애, 잘하는 애 너무나 많고, 에? 영어는 금행이지만 무슨 말 알겠죠? 얘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요? 다시. 아까 여기 밑줄 그어져 있죠? 정규분포는 n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맞죠? 그래서 정규분포 곡소성질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x가 m일 때 여기 최대값에 시그마가 분모에 있으니까 시그마가 커지면 높이는 낮아지는 거고 시그마가 작아지면 높이는 높아간다는 거. 뭐 그거예요.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했던 말 계속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 이거 그림을 니네가 보고 있는 책들이 거의 지금 개념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으나 최대한 여기 좀 갖고 왔거든, 그래프 같은 것들을. 그래서 집에서 좀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볼게요. 아까 m이 변하면 m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평균이다 보니까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평행 이동이니까. 자, 밑줄 곡선의 모양과 크기는 같다. 좀 전에 풀어봤었죠, 그렇죠? 별표할게요.
그래서 곡선의 모양은 m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곡선의 모양은 누가 결정하냐? 시그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그마 값이 커지면 곡선은 높이가 낮아지면서 보이시죠? 최대값이 낮아지고 양쪽으로 넓게 퍼진다. 반대로 시그마가 작아지면 높이가 커지고 여기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세요. 자, 다시 m이 0이면 여기 있어요. m이 2면 평균이 2, m이 4면 평균이 4. 이렇게 평이동. 맞아요? 그래서 좌우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m에 따라서 이거는 좌우로 이동을 의미하는 거고 평균은. 자, 시그마는 폭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폭과 높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시그마가 보시면 커지면은 퍼지죠. 개념 자체가 평균과 떨어진 정도니까 평균과 떨어진 정도가 크니까 퍼지면서 높이는 작아지는 거 보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는 모양을 결정한다. m은 이동을 하니까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했던 거고. 자, 올리세요. 자, 이제는 남은 시간은 이제 정기분포를 보면서 확률을 구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면적 구하는 거예요.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구할 건데, 이 면적을 구하려면 사실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분, 아까 함수도 봤지만 적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딱 두 가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알겠죠? 플러스 이런 거예요. 시그마 K예요. 시그마 K. 시그마 K가 중요해요. 시그마 K. 시그마 K. 이 K가 나중되면 Z로 바뀌기 시작해요. 시그마 Z. 이거랑 두 번째는 이제 표예요. 이 표를 또 누가 만들어 놨겠죠. 케플러 같은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 이용. 표 이용. 됐어요? 자, 그래서 잠깐 느낌만 좀 가져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일단 m이 뭐였죠? 평균이죠. 그럼 m보다 왼쪽과 m보다 오른쪽은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니까 전체 면적 1이니까 여기 면적 얼마겠어요? 0.5. 여기도 얼마예요? 0.5겠죠. 그래서 0.5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m에서 m 빼기 시그마, m에서 m 빼기 시그마나 m에서 m 더하기 시그마나 이 면적은 좌우 대칭이니까 또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하면 m 빼기 시그마하고, 자, 그래프를 만일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하나 그려보세요. 만일 그래프를 조금 더, 평균은 똑같아요. 조금 더 퍼지게 그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커지게. 이렇게 퍼지게 그려보세요. 퍼지게 그렸으니까 지금 시그마는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커진 거죠. 그러면은 m에다가 시그마를 더하면 m 더하기 시그마는 좀 이 정도에 오겠죠. 맞아요? 시그마가 커졌으니까. 마찬가지 좌우 대칭의 m 빼기 시그마는 여기에 올 거예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수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 요것도 m에서부터, 자, 따라해봐. 1 시그마. 여기 1이 온 거예요. 1. 한 개 시그마만큼 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m에다가 몇 시그마? 1 시그마예요. 그러면은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을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면적은 시그마 Z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시그마에 따라 그래프 모양은 달라지겠지만 여기 써볼게요. 여기 1번이라고 써볼게요. 여기 2번이라고 써볼게요. 지금 1번과 2번은 요 1번하고 요 2번은 모두 1시그마예요. m에서부터 1시그마만큼 떨어진 그 면적은 1시그마로 면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증명을 하려면 아까 그 개팍한 함수 있죠. 2에 그거 적분해보면 알아요. 다 치환적분이라는 걸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걸 모르니 이런 성질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시그마의 상수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면적은 누가 결정하냐 하면 시그마의 상수배. 이 상수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수가 졸라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 되면 Z라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Z가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려진 사실이야. 그래서 몇 시그마냐, 몇 시그마가 중요한 거야. M과 시그마는 하나도 안 중요해. 몇 배인가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게 면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단.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K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J가 면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은 이 Z값, 즉 상수에 따라서 쭉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셨죠? 그렇죠? 그걸 뭐 정규분포표라고 해요. 일단 넘어갈게요. 반쪽짜리 면적은 얼마라고요? 0.5. 0.5. 면적은 시그마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그마의 상수배에 따라 면적은 일정하다.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봐봐요. 이 세상에 정규분포는 너무나 많을 텐데 아까도 했지만 수학 정규분포, 영어 정규분포 너무나 많겠지만 방금 살펴봤다시피 면적을 결정하는 요소는 Z예요. 그렇다 보니 자 보세요. 여기에 뭐 그래프 몇 개만 그릴게요. 이렇게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잠깐 이걸 X축이라 할게요. 이렇게 정규분포는 너무나 많겠죠. 너무나 많아요. 등등등. 그렇죠? 평균과 시그마에 따라. 그런데 이런 것들의 면적을 구할 때는 어차피 면적 아까 얘기했지만 면적은 자 여기다가 쓸게요. 시그마가 결정하므로 이런 걸 누군가가 알아냈겠죠.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역시 이런 거 알아낸 사람 또 누구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가 아니라 오일러 알아요? 오일러? 오일러도 아이돌이야? 오일러가 들어봤어요? 오일러? 오일러도 몰라요? 아니, 뭐 모를 수 있죠. 화를 내면 안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일러 이런 사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자 시그마가 결정함으로 자 정규분포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은 M이고 시그마 제곱인데 어떻게 일단 만드냐면 그래프를 동일한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면적에 해당이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따라서 이런 그래프 다 일단 좌우로 평행이동할 수 있죠? 평행이동해서 일단은 이 M은 0으로 만들어 제키는 거예요. M은 0으로 만들어 제키는 거예요. 알겠죠? 평행이동해도 면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표준 점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어 점수랑 얘들아 영어 점수랑 국어 점수 영어 점수 50점이야. 국어 점수 40점이야. 누가 더 잘한 거야? 모르지. 난이도를 모르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면적은 어디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0으로 만든 거예요.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 시그마도 있죠. 시그마도 저 면적은 상수가 결정을 해버리니까 어차피 K라는 녀석이 결정하니까 시그마를 0으로 쓰면 안 돼. 그럼 빵 되니까 그냥 1로 써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K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면적을 구할 때는. 그래서 얘가 아주 스탠다드한 정규분포다라고 해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탄생된 이유는 결국 넓이는 시그마가 결정하겠다라는 이 사람의 발표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면적 구할 때는 여기서 구해라 새끼들아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 이제 확률 변수 X였잖아요. 요게 이제 확률 변수 Z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 1에 해당하잖아. 그럼 이 1은 뭐야? 이 1은 M 더하기 몇 시그마라고?
1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게 바로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m 더하기 z 시그마가 x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z, 여기 다 시그마의 상수배. 이 z가 다름 아닌 시그마의 상수배. z 값이 면적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면적만 알면 만일 여기가 m이에요. 여기가 1시그마예요. 그러면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같다는 거예요.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구할 때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규분포를 다 서치할 필요 없이 여기서만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의미에서 표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호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냥 찍 외우면 아무 도움이 없어요. 알겠지? 저 기호는 면적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이 시그마 상수 자리, 여기가 Z 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Z에서 이러면 0과 1이 되고, 여기 있죠? 이쪽 볼게요. 0과 1이고. 그래서 여기 쓸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Z는 드디어 노말은 노말인데 0과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X를 Z로 바꿀 때를 스탠다드화 한다. 모든 정규 분포를 그냥 하나로 봤다. 스탠다드화 한다. 그래서 이 분포를 여기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넓이 구할 때는 다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들어봐. 내가 이제 수학에 니네 데이터 다 해가지고 정규 분포 하나를 딱 그렸어. 다 그랬어. 그래서 50점의 편집 편차를 다 구했거든. 이제 확률을 구하려고 해. 50점에서 60점 맞을 그 확률을, 그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면적 구하는 게 어렵다고. 근데 이제 내가 고민해 봐야 될 건 수학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과연 60점이 표준 편차의 몇 배이냐라는 것만 알면 면적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m은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시그마는 1로 만들어 버리고 그 몇 배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 몇 배인지만 남겨서 나온 그래프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면적을 구하겠다. 올려볼까요? 됐죠?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올려보세요. 자, 이거 하면 6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6번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요게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밑줄 그어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표다. 네.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려면 항상 Z로 바꾸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 적어볼게. Z로 바꾸는 공식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 쓰셔도 좋고, 나는 좀 오늘 이렇게 좀 풀어볼 거야. 물론 니네 반응 봐서. 또 어려우면 이것도 안 할 거야. 요거 어차피 똑같아. 근데 역사적인 유래로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니는 자꾸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거 봐도 되고, 이거 봐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0으로 바뀌었어요. Z로 바뀌었어요. Z가 지금 0부터 1.96이죠? 0부터, 이게 이제 Z예요. 그럼 Z는 평균이 항상 얼마라고요? 0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96이에요. 지금 요 자리가 X로 의하면 평균에서 시그마의 1.96배를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원래 그래프에서. 그래서 요 면적은 1.96만 찾으면, 자,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 줄에서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읽는 것이고, 다 아시죠? 여기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읽어서 만나는 자. 여기 보이죠? 0.475.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수치들은 다 뭐보단 작을까요? 0.5보다 작겠죠. 0보다 오른쪽이니까. 아시겠죠? 다 0.5보다는 작아요. 한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는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0.4750이 나오고 3이면 이제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면적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3을 읽을 때는 3.0을 찾으면 되겠네요. 3.0을 찾으시고 여기 읽으시면 0.4987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면적은 다 Z에서 본다. Z의
분포를, 자, 따라해봐.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그럼 Z 입장에서는 평균이 얼마일까, 항상? 0점이에요. 그럼 봐. 수학 점수도 표준 점수는 평균이 0점인 거야.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없고, 탐구 같은 것도 평균은 빵점이 되는 거야. 근데 성적표에 빵점 찍히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몇 점을 더해주니? 100점을 더해주나? 100점을 더해주는 거고, 탐구는 몇 점 더해줘요? 뭐 50점 더해지는 거고, 뭐 이런 평균을 조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한번 표준점수 내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기회가 되면. 면적은 누가 결정한다고? 시그마의 상수배가, 그 상수가 결정한다. 알겠죠? 그 상수가 Z다. 아시겠죠? 넘겨.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 보세요.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밑줄 그어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게 나와요. 문제도 다 나와요. 그랬을 때 얘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아직 X죠? 여기 아직 X. 그러니까 아직은 표를 못 봐요. 표를 보려면 항상 저 X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네, Z로 바꾸시면 돼요. 바꾸는 공식은 요거예요. 요 공식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가 나와 있으니 시그마 해보시고, X 자리에 지금 뭐가 왔어요? 여기 B가 왔죠? 그래서 B 빼기 M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그마 분의 A 빼기 M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꾸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이따가 내 설명 한번 잘 들어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풀 때 잘 들어보시면 돼. 알겠지? 일단 내가 적을게. Z 입장에서 보면 시그마 분의 X 빼기 M. X 입장에서 보면 M 더하기 시그마 Z. 이렇게. 어차피 똑같으신, 내가 이렇게도 풀어볼 거고 이렇게도 풀어볼 거야. 니네가 보고 쉬운 표현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적을게요. 표 이용하면 돼요. 그럼 이 표는 수능 볼 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죠? 주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공식이에요. 이거 아시면 돼요. 자, 여기 뭐 잔뜩 써 있어요. 잔뜩 써 있는데 이게 내가 방금 얘기한 거거든요. 올려줄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얼마가 왔어요? 2가 왔죠. M과 시그마는 다 상관없어요. 여기가 2가 왔을 때는 면적이 얼마? 0.9544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가 왔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죠. 그래서 이 면적이 M과 시그마에 상관없이 항상 0.9544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0.9544를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예요? 95% 정도 되겠죠.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95%? 어디서 봤어요? 신뢰도, 맞아요. 신뢰도에서 저 수치를 쓴다는 얘기예요. 95%. 마찬가지 3시그마 있죠. 3시그마. 3시그마면 더 넓어지겠죠? 시그마의 상수배가 3배니까. 그래서 이 면적은 0.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바꾸면 99%. 그래서 99%에 사실 3시그마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렇다.
녹색불 켜졌어. 어, 1분만. 여기 보시면 확률 변수, 그러니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항 분포에 따를 때 사실은 이제 정확히 수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라플라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얘기하면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n이 뭐라고요? 충분히 커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 졸라게 커요. 아까 1620번이잖아요. 그럼 저 충분히 크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 하면 진짜로 큰 수가 아니라 적을게요. 이거 몰라도 돼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n만 큰 게 아니라 np가 5 이상이면 돼요. nq가 5 이상. 밑줄 참고. 이런 거 절대 수능이 안 나와. 그냥 참고. 그럼 저러면 왜 정규 분산하냐? 눈으로 좀 보여주려고 해. 이러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져요. 즉 다 여기서 구한 값들은 사실은 자 적으세요. 근사값이에요. 정확한 값은 진짜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통계고 확률이니까 적당한 값을 구할 텐데 왜 이러면 얘가 되냐 하면 자 보세요. 이제 요 그림을 좀 볼게요. 요 그림만 보고 마칠게요. 아 그림이 나 잘 안 보여. 확대 좀 해봐. 그죠? 그림만 좀 볼게요. 일단 이항 분포는 다 이 사람